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관동군이 만주국을 세우죠. 만주국을 세우면서 일본이 광단 영토를 얻는 거예요. 광단 영토를 얻은 후 조선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하죠. 소장농들에게 토지를 제공하죠.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토지를 제공하면서 한 많게는 200만 명까지 만주로 이주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토지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조선인에게 어떤 조건으로 토지를 제공했냐. 어제는 6에서 8%로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왜 없을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조건을 제시했을 건데.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일본인에게 2% 그래요. 2% 저금리를 제공하고 25년간 상환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이 조건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인은 따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다면 조건이 나와 있어야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간 진행된 거니까. 근데 이 조건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추리해야 될까요? 일본인에게 적용했는데 일본인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조선인까지 확대를 했구나. 그러니까 조선인에게 제시한 조건이 따로 없는 거구나.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래요. 근데 어떤 광고에 보면 이런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15년 연부 상환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수확량의 몇 프로를 부담해야 되는가. 이 경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년 수확량의 25%에서 30%를 부담해야 한다. 최대로 잡아도 수확량의 70%는 자기 있게 되는 거죠. 조건이 좋아요. 2%로 했으면 수확량의 6에서 8%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로 잡아도 92%는 자기 있게 되는 거죠. 소작할 때는 60%를 지주에게 줬어야 되잖아요. 뒤에 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30%만 부담하면 15년 뒤에 자기 땅이 생기니까 훨씬 낫죠. 매년 부담하는 것도 이전에 비하면 훨씬 낫고 그래요. 이런 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건이 그 조선인에게만 별개로 제시했다. 그럼 조건이 안 나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됐던 건데. 그래서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2%로 이제 일본인들을 만주로 보내려고 했는데 만주로 가지 않으니까 조선인들을 받아서 보낸 것이 아닌가. 그게 합리적이죠. 안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말했잖아요. 1200년 만에 처음으로 소작농에게 대규모로 제공하는 정책이 실시된 거라고, 토지를. 엄청난 정책이었던 거죠. 이주한 소작농은 자기 땅이 생기니 신이 나고 자연히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친일 인사가 된다. 친일 인사가 되겠죠. 타후 이 정도 일이 생기면 소작농은 평생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외국 정부라고는 하지만 조선 총독부라에서 이렇게 좀 어떤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겠지만 토지를 줬어요. 이 자작농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해서 한번 지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친일 인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심정은 다음 시에 잘 나타나 있다. 끝없는 지평선에 오곡금파와 금실렁. 그래요. 자기 땅에 생긴 거죠. 거기에 이제 오곡이 곡식들이 뭐 금처럼 파도를 치더라. 노래가 들리누나 아리랑도 흥겨워. 그렇죠. 지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소장농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더라. 우리는 이 나라의 틀을 닦는 선구자. 이 나라는 뭔가 만주국을 가리키죠. 한천년 세월에 용화만세 빛나리. 만주국이 한천년을 이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 땅 생기고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넓은 자기 땅에서 자기 소유의 곡식을 수확하니 얼마나 좋았으면 일행에서 곡물이 금처럼 파도친다고 말하며. 그렇죠. 곡물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금처럼 파도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 지어진 시죠. 파도친다고 보이며. 이행에서 노래가 절로 나왔다고 말하겠는가. 삼행의 이 나라는 석국인 만주국을 가리키며 한 천년은 이어져라고 사행에서 빌고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패망은. 슬픈 날이죠. 패망은 1945년 8월 15일은 땅 다 뺏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조선족에 대한 타종적인 반응은 종족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그래요. 한국인들은 현실 한국인들은 막 그 역사를 거짓으로 배우죠. 한국 종족들 대부분이 조선족들이 대부분 독립을 원하고 싸웠다. 다 독립운동가처럼 역사를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독립운동할 이들도 있죠. 근데 그 소수고 당시 이제 1930년대 넘어가면 이렇게 막 조선 총독부가 토지도 제공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번에 서정주 씨를 봤듯이 조선인들 내면에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은 있었어요. 분명히 차별에 대한 어떤 반감. 그렇지만 또 이렇게 토지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요. 그걸 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그러면 이제 타종족은 어떻게 조선인들을 봤을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객관적이잖아요. 현 시대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다 날조인데.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 일본인 앞잡이로 인식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이제 독립 운동가도 있지만 대체로 조선인들은 그냥 일본인 앞잡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본 패망 이후 일부 중국 군벌이나 무장 세력은 조선인에 대한 보복성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다. 조선인은 그래요. 일본인 악당이라 생각했죠. 일본인 하수인으로 생각했죠. 그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만주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은 조선인들을 일본의 협력자로 간주하여 약탈을 하거나 강제에 징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조선인들은 일본인하고 똑같다 생각한 거예요. 중국인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조선인들이 어떻게 행동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나요? 나쁜 사람들로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 지하였지만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정부죠. 이제 만주까지 가니까 하여튼 뭐 일본 정부가 토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서 협조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겠죠.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악당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토지 개척을 장려하면서 만주족의 토지가 빼앗기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이로 인해 만주족들 역시 해방 이후 조선인을 싫어했다. 만주족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냐? 조선인들이 토지를 빼앗더라. 누가 조선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만주에서 도와준 이가 있다는 거죠. 그 만주족은 조선인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종족들은 다 그 조선인 하면 그냥 다 일본인 납작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조선인은 또 만주족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조선인은 만주족의 땅을 빼앗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선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타종족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주변 종족들이 보복으로 인해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만주로 이주했던 조선인들 대부분 한반도로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그래요. 왜 돌아왔겠어요? 죽일 것 같으니까 주변 종족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왔겠죠.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1932년 이전에 이주한 조선인가? 이건 뭐 굳이 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만주 지역이 중국의 영토로 또 바뀌죠. 패망하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조선인들에 대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만주 지역을 회복한 국민당은 조선인들을 한반도로 몰아냈다. 한반도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토지를 받은 조선인들이 많았겠죠. 물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일체 없었다.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토지 몰수였다. 몰수당했다는 거죠. 국민당은 조선인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는 중국인들이 수탈당한 토지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국민당은 조선인 토지를 몰수할 때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결과물을 바로잡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토지 몰수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또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선전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국민당도 뭐 아주 일부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독립운동할 이들은 그냥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선전했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동지나 친구도 아니고 그냥 하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지를 몰수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AI를 봐도 그렇고 AI도 좀 자파라 했죠. 어떤 서적을 봐도 어떻게 나와 있나요? 사실은 토지를 제공한 게 아니다.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한 게 아니라 토지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다 토지를 빼앗았다. 고리로. 근데 그 고리로 어떤 조건으로 지원했냐 이건 나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관련 자료를 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토지를 몰수했다고. 실제로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수할 때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하수인이다. 이게 다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관련된 현대사는 한국인들이 쓰는 거는 별로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걸 쓰니까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딱 놓고 AI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거짓인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국민당은 조선인들한테서 빼앗은 토지를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조선인들은 만주에서는 이제 자작농도 있고 성공한 조선인은 이제 토지를 받아서 지주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조선인 지주한테서 빼앗아서 한족 소작농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또 지주가 된 이들도 있었고. 사실이죠. 다 나오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절로 막 흥에 겨워서 노래 부르면서 농사 지었다잖아요. 곡식이 금처럼 보이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관동군이 만주국을 세우고 통치하게 되자 만주에 있던 독립군은 자체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이제 만주국을 세웠죠, 관동군이. 근데 그전에는 그래요. 뭐 제대로 통치가 안 됐죠. 그때 이제 독립군이 그 한인들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군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물론 지원도 많이 약해지죠. 청산리,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로 지원 안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씩 지원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었지만, 관동군이 만주국을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지원 못 받게 되는 거죠. 만주에 있던 독립군은 만주 한인들이 지원으로 유지되었는데, 관동군의 지배하에 있는 만주에서 한인들은 더 이상 독립군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독립군은 해산되거나 중국군이나 소련군에 편입되게 된다. 이제 뭐 만주국 지배 이후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독립군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원도 다 끊기고. 그럼 많은 조선인들이 토지를 얻으면서 만주에 오게 되면 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친일 인사가 된다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알아서 각각 개인들이 하겠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세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 근대화 세력은 실력 양성을 중시한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 회사령을 통해 조선인도 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조선인도 이제 실력 양성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만주국이 세워졌을 때는 소장농들에게 토지도 제공했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에게는 좋은 거죠. 아니 그게 뭐 조선 총독부의 목적이 어떠니 저떠니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고, 토지를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일본 정부 목적을 위해서 했겠죠. 한국인들은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서 토지를 제공했지만 목적이 이랬으니까 수탈이다.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겠지만 목적이 나쁘니까 수탈이다. 그런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조선인에게 이롭냐 이롭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대화 세력은 일본이 영토를 넓히면 넓힐수록 조선인에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래요. 근대화 세력은 그렇게 판단했겠죠. 만주국이 세워지니까 조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네? 토지도 주어지네, 소장농에게?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기회를 이용하자. 실력을 키우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 현명한 생각이죠. 싸우면 토벌되는데 힘의 격차가 너무 심한데 싸우는 게 항일투쟁이냐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실력을 키우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기회까지 주어졌어요. 그럼 기회를 잘 이용해서 실력을 키워야죠. 하지만 반일투쟁을 하게 되면 조선인에게는 주어진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근대화 세력 인사들은 우선 일본에 협조하고 실력을 키우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없을 때는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실력이 없을 때 항쟁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실에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실력이 힘의 격차가 너무 심할 때는 조용히 실력을 양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맞죠. 그게 기준이기도 하죠. 1세대 근대화 세력인 윤치호 역시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력을 키우며 일본 정부에 협조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조선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었죠. 조선 내부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인사 중에 한 명이었죠. 1941년 결전체제와 국민의 실현이라는 강연에서 이 결전은 제국의 1억 국민뿐만 아니라 동양 전 민족의 운명이 여기 달려있다며 우리 반도 민중도 한 몫을 맡아 협력치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한반도 그래요. 그 조선인들도 여기서 협력하자. 그래서 기회를 잘 살려서 실력 양성하자. 이 말이죠. 또한 일본인이 조선인과 어떤 구별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일본 국민이 되자. 이 말인 거예요. 일본 국민이 돼서 실력을 키우자. 전쟁을 통해 일본에 기여하고 나아가 일본 국민이 되어 차별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 차별 나아가 또 뭔가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식민지 정책을 쓰고 있다 했죠. 차별은 있었다 했죠. 식민지 정책을 철폐하자. 우리도 이제 일본 국민이 되자. 나가서 이제 뭘 주장할 수 있겠나요? 식민지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방국이 되는 거예요. 연방국이 돼서 우리는 이제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윤치호가. 일단은 실력을 키우자. 협조하면서 이제 그거죠.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33인 중 한 명인 이황수 역시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력을 키우며 일본 정부에 협조하자고 주장했다. 그 사실이죠. 이황수는 내가 천황을 말하고 내전 일체를 말하는 것은 오직 조선 민족을 위한 것이며 만일 그리하는 것이 조선 민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곧 독립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렇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을 키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우리 조선족들이 실력을 키우자. 이것이 우리 조선인들이 실력을 키우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반대로 톱을 당할 게 뻔한데 또 사람들 모아서 3.1운동 같은 거 일으키냐는 거예요. 아니 전쟁 일으키냐는 거예요. 일단 실력 키우자. 기회가 왔다. 그게 맞다는 거죠.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33인 중 한 명인 최남선 역시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력을 키우며 일본 정부에 협조하자고 주장했다. 사실이죠. 1943년 만주 건국대학 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천황이나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을 위해서 학병으로 나가라 라고 연설했다. 어떻게 군대에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럴 수 있죠.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반드시 이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여를 해야지 또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에. 그 말이죠. 실력을 키우면서 또 우리가 또 기여도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자. 해방 후 반민특위 조사 당시 자신의 일친일 행적을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하면 나에게는 나의 신조가 있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전함선을 반민특위가 잡아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친일파지 이라면서. 너 왜 그 당시에 그 말했어? 너 악당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얘기했겠죠. 나는 내 신조였다. 떳떳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실상 반민특위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와 세력을 친일파로 몰아 말살시키려는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의 술책이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 조선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또 자기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 친일파로 몰아 말살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누가 주장했냐?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은 일제시대 때 늘 불법이었죠. 늘 탄압받았죠. 그래요.
그 이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공산주의자. 많은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이훈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좌우합작을 주도하죠. 그 사람이 왜 암살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좌우합작해서 통합하면 좋은 일인데 왜 암살했냐?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근대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죽일만 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좌우합작을 주장하는데 조건을 내건 게 뭔가요? 친일청산이라는 거예요. 좌우합작할 때 친일청산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목적이 뭔가요? 근대화 세력 말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친일 세력으로 몰아서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 조선인들 대부분은 근대화 세력이라 했죠.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근대화 세력 중에 몇몇이 나서서 여운형을 죽인 거예요. 좌우합작으로 포장해서 근대화 세력을 말살하려 하는구나. 뭐 당연하죠. 그 뒤에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최남선 경우도 보면 나이 신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했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니는 죄인이다 하면서 처단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운형이 술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이. 이자들 왜 안 와요? 사실은 그 전부터 저번에 살펴봤지만 계속 격돌하면서 얘네들이 속성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신간에도 깼지, 임시정부도 깼지. 얘네들 좌우합작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제거하려고 한다. 처음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자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김한란 역시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실력을 키우며 일본 정부에 협조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요. 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은 실력을 키우는 것을 우선시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폭동을 우선시했고 스탈린이 그렇게 지시도 했고 폭동 일으키라고. 김한란이 1941년 잡지 신시대에 기고한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가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야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간격이 왔다. 우리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주장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징병제라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지금 다 군대 가기 싫죠. 근데 그 당시에 징병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조선인들에게 징병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군인으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군인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군인은 국민들만 쓴다는 거예요. 뒤에서 총 쏘면 안 되잖아요. 징병제는 일본 국민에게만 실시되었는데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말은 곧 식민지 정책을 처리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거예요. 원래 국민을 쓴다는 거예요. 징병제는 타종족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국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조선인을 군인으로 쓰겠다. 그것은 곧 이제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서 식민지 정책을 철회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란은 간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현 시대는 이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군대 가서 죽으라는데 강력할 수가 있느냐. 식민지 정책을 처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강력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선인은 이제 일본 군인을 쓴다는 말은 곧 징병제를 처리하겠구나. 이런 곧 이제 차별을 철폐한다는 말이죠. 식민지 정책을 처리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강력하는 거예요. 왜 강력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943년에 실제로 조선인들에게 실시되었는데
현 시대 한국인들은 이를 징용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조선인에 대한 특혜였다. 특혜까지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혜니까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만주에는 한족, 만주족, 몽고족도 일본이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그때 한 만주는 한 4천만이 넘었죠. 조선은 한 2천만 좀 넘었을 테고. 그래요. 그러면 90%였으니까 한 3,500만 한족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일본 식민지 종족 중에. 근데 한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주족에도 주어지지 않고 몽고족에도 주어지지 않고. 근데 조선인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죠. 너희는 그냥 일본 국민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나요? 다른 종족들이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반응은 어땠냐? 그럼 당시 일반 조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생각하는 역사는 다 거짓이라 했죠. 보지 말라는 거예요. 1943년 징병이 실시되기 전 조선 총독부는 자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17,600명을 정도를 선발하겠다고 모집 광고를 했는데 6년간 총 누적 지원자 수는 약 80만 명에 이르렀다. 6년간 8차례 지원을 받았는데 80만 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실시된 건 기록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제공한 건 사실인데 제공 조건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실시했으면 다 나와 있어요, 정상인데. 그것도 수년간 실시했는데. 그거는 일본인이 모집이 안 돼서 조선인에 확대 적용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건 공식 자료인데 남아있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안 남아있다. 공식 자료가 없다. 그러면 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 모집했는데 경우에 따라 1942년 경쟁률은 62.4대 1이었다. 서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원 입대만 80만 명 하더라.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그 말은 뭔가요? 당시 조선인들 생각은. 조선인들 대부분은 근대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반발심도 있었겠지만 차별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조선 총독부의 정책에 이제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조선 총독부를 인정하고 우리도 이제 그럼 차라리 일본 국민이 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자원 입대하는 거예요. 이 시기 한반도에 살던 조선인이 독립군에 지원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 시기 한반 조선인들 중에 독립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80만 명 지원할 때 한 100만 명 정도 독립군에 지원했냐는 거예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1944년 일본군을 탈출한 김준혁과 장준하가 마치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일본군에 자원 입대한 이들이다. 군생활이 힘들었거나 일본군이 질 것 같으니 44년에 탈출하죠. 눈치 빠르게 탈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일본군을 탈출하여 독립군에 합류하기 위해 자원 입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 있다. 그 독립군에 합류하기 위해서 왜 굳이 일본군에 자원 합류해요? 그냥 독립군에 지원하면 되지. 방법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테고. 일본군에 참여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여권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 독립군에 지원할 수도 있고 상국을 거쳐서 독립군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밀항을 하여 독립군에 지원할 수도 있다. 수십 년간 독립운동을 하고 조선인들을 위해 일한 사람을 친일파로 몰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이들이 1년 정도 독립운동한 것처럼 보이는 행각을 했다고 하여 독립운동으로 축켜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막 독립운동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탈출해가지고 한 1년처럼 독립운동한 것처럼 보여요. 광복군에 가입도 하고 광복군에 지원한 사람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940년쯤에 광복군이 설립됐지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자원 입대하는 수만 80만 명이 이르렀잖아요. 독립군 하려면, 지원하려면 얼마든지 또 길은 있었다는 거예요. 좀 위험은 따르겠지만. 군대 가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죠. 군대 가면 총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전쟁 중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 한반도에 살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근대화 세력이었고 기회가 왔을 때 조선 총독부에 협조하며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꼭 그 일본 국민이 된다 해서 조선족이 일본족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은 뭐 영원히 일본 국민이 되냐면 그런 건 또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뭐 힘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죠. 토지도 주어지고 실력을 양성하기 되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일단 우선 실력을 키우자, 적극 이용하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는 판단이라는 거죠. 독립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뒤에 기회가 왔을 때의 문제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토지도 주어졌고 실력을 키우기 얼마나 좋아요. 이제 회사도 설립할 수 있고 이제 자금이 막 생기다 보면, 그전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토지 없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토지도 많이 생기고 조선인들이, 그리고 대부분 조선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 모집 광고에 지원한 수를 봐라.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누군가요? 그리고 이 세력이 그 당시 대부분이 조선인들이겠죠. 뭐 달리 생각하는 세력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건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도 물론 있었겠죠.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소장농은 가장 많고 한국에서 가난했잖아요. 소장농은 어느 편에 있었겠냐는 거예요. 소장농이 그래요. 근대화 세력에 근대화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80만 명이 지원했겠죠. 대부분 다 소장농인데, 또 소장농에게 또 토지를 실제로 제공했고 근대화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력이 한국을 세운 세력의 주축이다. 유일한 세력은 아니지만 또 주축인 거죠. 다수이기도 하고. 핵심 세력도 있죠.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이들, 이승만 같은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 세력이 또 맞서 싸우죠. 전쟁도 치르면서 희생도 하고, 또 유은영 같이 근대화 세력을 맞서시키려는 이들이 있으면 암살도 하고 나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